우리 74페이지 재무함수 펴 보시고요. 돈에 관련된 돈 계산을 하는 함수, 재무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재무함수에서 중요한 함수를 꼽으라면 이게 뭐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니지만 FV 함수나 PMT 함수, 그러니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은 이 FV 함수와 PMT 함수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함수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자율과 기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네. 근데 뭐 여기 책의 74페이지에 보시면은 FV나 PV나 뭐 PMT나 이런 애들은 다 이자율과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월 단위로 거의 맞춰지는, 시험 문제에서는 월 단위로 해서 이자율이 뭐 연이율로 주어지면은 나누기 12가 들어가고, 또 기간도 연으로 주어지면은 곱하기 12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 똑같거든요.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7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76페이지에 계산 작업 8번 문제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1번 문제를 열어보시죠. 엑셀 폴더에 작업 파일에 2장 출제 유형 8번 폴더 있습니다. 2장 출제 유형 8번 폴더에서 완전 정복 01 문제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76페이지) 1번 문제가요. 연이율 2%로 3년 만기 저축을 매월 초에 10만 원씩 그렇게 적금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년 만기 적금으로 해가지고 매월 초마다 10만 원씩 그렇게 적금을 드는데 3년 후에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오세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FV는 미래 가치, 퓨처 밸류의 약자니까 한마디로 그냥 만기 지급액을 구하고, 이 만기 지급액 적금 만기일에 이제 3년 만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3년 만기일에 타게 될 최종 만기 지급액이 얼마가 될까? 이런 거를 비오셀에다가 FV 함수를 써가지고 이 퓨처 밸류 함수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요. 10만 원씩 내가 진짜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연이율 2%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복리 이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이제 만기 최종 만기 시에 받게 될 만기 지급액이 얼마가 될까, 그런 걸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오셀에 와서는 FV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여기서 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간별 이자율이고, 지금 여기에 설명을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연이율 6%에 분기로 지급할 때는 6%를 4로 나눠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이율 2%고 우리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월 단위로 납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나누기 12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찍되 레이트는 이자율입니다 하니까 얘를 딱 찍어주되 나누기 12가 필요합니다. 월 단위로 납부하는 거니까. 문제도 지금 뭐 매월 초에 납부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기별로 공과금 납부하듯이 납부하는 거면 나누기 4인데 여기 설명이, 근데 우리는 나누기 12가 필요하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앰퍼로 내려와서 앰퍼는 총 지급기간 수입니다. 총 지급기간이 현재 총 지급기간 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책에는 아마 저기 앞에 보면 뭐 납입 횟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 74페이지에 그죠? 뭐 납입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납입 횟수도 물론 뭐 말이 좀 맞긴 맞지만 이게 총 지급 기간이 현재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 동안 딱 뭐 연에 한 번만 납부하는 거면은 3 하겠지만은 이게 적금이 우리 평상시 여러분 든 적금을 생각해 보세요. 월 단위로 맨날 빠져나가죠, 적금이. 그러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납입 횟수로 친다면 12를 해야겠죠. 3년이면은 12개월 곱해가지고 36번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적금을. 네, 그래서 총 지급 기간도 월 단위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B3 찍고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시고요. 레이트 이자율 앰퍼는 총 지급 기간인데 뭐 납입 횟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납부하니까 36개월 36번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 PMT는 각 기간마다 지급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은 바로 이 월 불입액 이 10만 원 얘를 찍을 겁니다. 매달 우리 10만 원씩 적금을 든다면 이제 10만 원씩 빠져나가겠죠, 내 통장에서. 그래서 이제 얘를 찍되 비포를 찍되 얘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고 있는데요. 맞나요? 저처럼.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 PMT는 월 납부액이기 때문에 월 불입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통장에서 10만 원씩 꼬박꼬박 계속 빠져나가겠죠. 적금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월 납부액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미래 가치의 결과가 제대로 양수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월 납부액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PV에서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월 납부액. 내 통장에서 계속 10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다. 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현재 가치를 만약에 뭐 여기다 뭐 100만 원 이렇게 뭐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상응하는 이제 미래 지급액에 대한 그 상응하는 현재 가치 또는 총 합계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 내가 현재 100만 원 들어가 있고 내가 타게 될 금액이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370 얼마잖아요. 370 얼마인데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다면 현재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 있다면 그거를 또 이제 뺀 만큼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가치에서 뭐 이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 지금 내가 여기서 PV를 만약에 이렇게 여기 지금 37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은 그게 현재 가치가 제외되고 264만 원의 그 미래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뭐 100만 원 바로 빼서 쓰면은 이거는 이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이렇게 26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적금을 들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금 필요 없어요. 생략하면은 PV는 그냥 0으로 현재 가치는 그냥 생략하면 0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완전 빵원에서 현재 가치를 그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내가 지금 100만 원 있을 때 이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초기 납입금이 뭐 1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금은 처음 들면 무조건 빵원이잖아요. 처음 들면. 그러니까 빵원부터 시작해서 이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PV는 적금 만기를 타게 될 금액에서는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 시기는 이른 투자 주기 초고 0 또는 생략 시에는 투자 주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초에 납부하느냐, 월 말에 납부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말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매월 초에 그런 말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매월 초에 납부한다면 1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약간 이자가 달라질 겁니다. 1을 써보면. 맞죠? 1을 쓰면 값이 좀 더 올라갔죠? 가치가. 왜 그러냐면 매월 초에 납부하면 첫 달에 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략하거나 0을 쓰면은 좀 가치가 낮아지죠. 그래서 그 매월 초에 납부한다 하면 1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네. 월 초에 납부하는지 월 말에 납부하는지 지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은 현재 내가 적금을 이렇게 빵원부터 시작해서 적금을 열심히 넣었을 때 10만 원씩 열심히 넣는다면 36개월 지나면 370만 원의 가치가 있다. 371만 3천 원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 함수, 2번은 PV 함수를 쓰는 건데요. 보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연이율 5%로 30년 동안 매월 말에 50만 원씩 지급해주는 연금보험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V는 솔직히 뭐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본다. 그러니까 어떤 때 뭐 쓰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과 10년 뒤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치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10년 뒤에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겠죠. 맞잖아요. 10년 뒤에 100만 원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훨씬 가치가 높을 거거든요.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재 가치를 한번 매겨볼 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은 똑같고요. 납입 금액,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뭐 지급 시기 이렇습니다. 근데 뭐 미래 가치나 지급 시기 이런 것도 생략 가능하고. 이건 그냥 프레젠트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치 말 그대로 프레젠트 밸류고, 방금 얘기했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통화의 가치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연이율 5%로 30년 동안 뭐 그 기간도 주고 있고요. 5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해주는 연금보험의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다가 구해보시죠. 그럼 이 오셀에 와서는 PV를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레이트는 이자율이 얼마죠? 5% 얘를 찍을게요. 그리고 얘가 뭐 연에 딱 한 번만 뭐 내는 거면 연금보험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면은 연이율 그대로 할 건데 또 매월 말에 뭐 50만 원씩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또 내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나누기 12가 필요합니다. 얘도 역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자율 연이율로 주니까 나누기 12에서 놓고 그 다음 앰퍼 지급 기간입니다. 지급 기간이 얘는 30년이죠.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찍고 월 단위로 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곱하기 12가 필요하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렇게 이자율과 기간 부분은 이렇게 뭐 나누기 12 곱하기 12에서 아까 FV나 PV나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PMT는 각 기간마다 지급액이 얼마라고요? 50만 원. 네, 50만 원 얘를 찍되 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가 또 적금 연금 저축을 보험을 들면은 계속 또 내가 나중에 그 탈 때까지 미래에 탈 때까지 얘가 계속 돈이 빠질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하여튼 기간마다 지급액은 PMT는 월 납부액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현재 가치는 931만 원이야. 뭐 931만 4천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FV는 투자 완료된 후에 더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가 있다든지 뭐 현금 잔액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완료시키고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좀 더 얻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여기다가 더 적어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면 얘가 아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적어준다면은 이렇게 막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은 그 가치가 이제 내가 완료하고 더 뭐 100만 원을 더 타는 그 현금이 있다, 현금 잔액이 있다. 그럼 그런 것까지 적어주면은 현재 가치는 그거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우린 딱 맞춰서 연금 저축을 50만 원씩 그러니까 연금 보험을 매월 50만 원씩 넣었을 때 30년 동안 넣었을 때의 현재 가치는 이렇다. 지금 현재로서의 가치는 이렇고 그리고 지금은 뭐 그다음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시기. 이건 뭐라고 했죠? 아까 월 초냐 월 말이냐 그거라고 했잖아요. 매월 초에 넣느냐 매월 말에 넣느냐. 근데 월 초면은 일을 꼭 써야 되는데 월 말이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월 말이라고 하거나 뭐 아무런 말이 특별히 없으면 보통 생략입니다. 투자 주기 말이면 0 또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했을 때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9,314만 얼마가 이렇게 나왔네요. 연금보험의 그런 현재 가치는 9,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30년 동안 그렇게 뭐 360번 이 50만 원을 그렇게 납부를 했을 때 현재 가치는 그렇지만 뭐 미래가 되면 계속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재 이 돈보다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속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PV는 잘 안 쓰이고 일반적으로도 근데 하여튼 FV 이런 거 만기 지급액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PMT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PMT 함수 이런 거는 잘 쓰입니다. 얘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다 갚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납부를 해야 될까? 월 납부액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PMT는. 저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per month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매 월마다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 아까 월 납부액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납부액, 납입 그 PMT도 그렇고, 그 PV도 그렇고, 뭐 FV도 그렇고 월 납부액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는 그 카드 예를 들어 내가 카드 할부로 뭐 12개월 할부로 샀는데 매달 할부금이 얼마씩 빠져야 될까? 내가 어떤 뭐 물건을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또 수수료가 붙겠죠. 카드 할부금 그 매달 얼마씩 그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내야 될까? 그런 걸 구할 때 얘를 써보면 돼요. PMT를. 그러면 이 PMT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짜 할부로 뭘 샀나 봐요. 방선우 씨가 이 17만 5천 원을 3개월 할부로 끊었나 봐요. 그러면은 이 연이율이 얼마래요? 문제에 적혀 있는데 3%이고 결과는 양수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PMT 함수를 써가지고 월 할부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PMT 불러보시고요. 17만 5천 원짜리를 3개월 할부로 끊었을 때 3%로 계산해가지고 그 이자율, 연이율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되나? PMT를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여기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현재 연이율 6%인데, 연이율 3%죠. 3%면 어떻게 적을까요?
3% 적어도 되지만 3% 이렇게 적는 것보다도 0.03이라고 적는 게 더 좋고 솔직히. 근데 3% 이거를 또 월 단위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할부금도 월 단위로 갚는 거니까 나누기 12가 필요하겠죠. 네, 똑같습니다. 아까 FV나 나누기 12 하고 그 다음에 앰퍼 총 지급 기간 수. 총 지급 기간이 현재 기간이 이거죠? 할부 기간 3개월. 네. 그럼 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얘는 개월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네. 뭐 3을 적어도 좋고요. 아, 그 적지 말고 참. 왜냐면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적지 말고. 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PV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17만 5천 원 저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썼기 때문에. 그 당장 쓴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PV는. 당장 대출 받은 돈, 당장 카드 할부로 끄는 돈. 네, 그래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얘를 찍어주세요. 근데 얘를 또 찍으니까 어때요? 얘를 찍으니까 결과가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결과는 양수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결과를 근데 양수로 표시해라는 말이 없었다면요. 이쪽은 솔직히 PMT는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월 납부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맞거든요. 내는 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나오는 게 이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양수로 내림하여 표시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양수로 바꿔서 월 납부액을 할부금을 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 PV는 현재 가치고 이제 FV는 미래 가치라고 했죠. 이 미래 가치 쪽은 상환이 완료된 후에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다. 내가 이 돈을 그러니까 다 청산하고 더 얻고자 하는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다 17만 5천 원 다 갚고 만약에 한 100만 원을 더 100만 원 너무 심한가? 한 10만 원을 이렇게 더 만약에 얻고자 한다면은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상환 완료된 후에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가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상환을 시키고 나서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가 요만큼이야. 뭐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 빌린 돈에 쓰는 게 아니 그러니까 빌린 돈은 여기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여기 안 쓰고 여기 쓰지 않고 여기 쓰는 거는 아까 전에 그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미래의 가치, 미래의 값어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통화 가치가 만 원인데 미래의 값어치는 얼마가 되니?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 저축을 넣었는데 연금 저축을 1,000만 원을 타고 싶어. 1,000만 원을 타고 싶으면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저축 1,000만 원을 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간을 좀 기간을 오래 잡아야겠죠. 이건 뭐 이렇게 달랑 이렇게 3개월 만에 연금보험을 탈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기간을 뭐 만약에 한 몇십 개월 뭐 그렇게 잡았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매달 얼마씩 이 미래 이 1,000만 원을 딱 내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 뭐 연금저축을 얼마씩 해야 될까? 그런 걸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그럼 연금저축에 대한 뭐 매달 월 납부액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빌려 쓴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여기 쓰지 않고 FV에 쓰지 않고 PV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7만 5천 원 근데 마이너스 쓰고 하여튼 FV는 생략 미래 가치는 필요 없으니까 현재 빌려 쓴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 타입은 지급 시기입니다. 상환 시기 같은 경우는 1은 상환 주기 초고 0 또는 생략 시에는 상환 주기 말이야 했는데요. 역시 또 문제에서는 딱히 말이 없네요. 이번에는 말이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거 두 개는 생략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17만 5천 원을 3개월 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으려면 58,625원 이렇게 납부를 해야지 갚을 수 있다. 이 돈을 뭐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처리해라고 했죠. 내림으로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그 내림하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 함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76페이지의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PMT로 구해 놓고 저처럼 이렇게 PMT로 구해 놓고 이거를 우리가 잘라내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구한 58,625원 이거는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원단위 절사하겠다. 보통 이 5원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겠어. 내림으로 처리하겠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라내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 기억나십니까? 우리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함수고 라운드 다운 같은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트렁크 버림. 그래서 라운드 다운을 써가지고 내림하려는 실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 근데 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계산 마치고 반올림 계산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함수는 트렁크 함수입니다. 네, 얘랑 똑같이 쓰는 함수는 완전 똑같은 함수가 트렁크 함수예요. 버림하려는 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두 개는 완전 똑같습니다, 솔직히. 트렁크는 버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운드 다운 써볼게요. 예.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넘버는 내림하려는 실수입니다. 내림하려는 실수는 방금 잘라내기 하셨죠, 여러분이. 컨트롤 V 할게요.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어디 갔나? 라운드 다운 해서 이제 함수 마우스 불러서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컨트롤 V 해서 PMT로 구한 이 값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넘버 디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얼마로 하실래요? 이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거든요. 소수점 아래로 나타낼 자릿수라서 그냥 1을 하면 어떻습니까? 넘버 디짓에 그냥 1을 쓰면은 소수점 아래로 한 자리까지 남도록 내림 처리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수점 앞으로 가야 되니까 소수점 앞으로 가서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소수점 앞으로 역으로 가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앞에서. 네. 마이너스 1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소수점 앞으로 두 자리 없애는 거고 소수점 앞으로 하나 둘 가서 여기에 이제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거고 지금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내림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렇게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얘는 내림하려는 실수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렇게 쓴 겁니다. 라운드 다운 말고 트렁크를 써봐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네, 재무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튼 이 76페이지의 중요한 함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FV와 PMT 함수 중요한 함수니까 집에서도 그 1번, 3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복습도 해보시고 하세요. 네, 계속 이어서 이제 7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엑셀 이제 함수에는 그 정보 함수 이게 또 어떤 때 쓰이는 함수인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보 함수는 주로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조건 어디선가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if 함수 안에서 조건을 쓴다든지
뭐 조건부 서식 같은 데서 조건을 줄 때 간혹 가다가 is blank, 뭐 is error, 뭐 is odd, 뭐 이런 is가 붙는 함수를 이렇게 쓴다든지, 또 79페이지에 뭐 보이는 뭐 타입이나 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셀의 정보를 하여튼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셀을 딱 찍었을 때 그 이 셀이 뭐 비었니? 아니면 뭐 이 셀이 뭐 에러가 떴니? 뭐 이 셀이 뭐 홀수니? 네, 뭐 타입이면 이 셀의 뭐 그 데이터 형식, 그 데이터 형식이 표시 형식이 뭐니? 뭐 그리고 셀 하면은 그 셀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내용을 뭐 가져오든 뭐 정보를 가져오든 뭐 셀 주소를 가져오든 뭐 그런 또 그 찍어준 셀에 대한 그 정보를 빼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특징이 지 혼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조건으로 활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빈칸에 이런 데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요. 는 is 이렇게 써보면 있잖아요.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죠. 네, 이게 대부분 다 정보 함수들입니다. 근데 is blank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is blank 아무 때나 그냥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렸잖아요. 가로가 열리면 옆에 빈 셀을 찍고 엔터 해보세요. 옆에 텅 비어 있는 셀을 찍고 엔터를 하면은 true가 나왔죠. true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랭크는 비었니? 물어봤는데 비었으니까 진짜로. 근데 내가 그 셀에다가 뭘 적어보세요. 방금 찍어준 그 셀에다가 뭐를 넣었다. 1, 2, 뭐 이렇게 넣었다. 엔터. 해보면은 바로 펄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함수입니다. 그 해당 셀이 어떻니? 뭐 비어있니? 아니면 뭐 에러가 떴니? 이제 에러 하면 에러가 떴니? 아니면 뭐 오드 하면 홀수니? 뭐 넘버 하면 숫자니? 그 내가 찍어준 셀이 그런 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80페이지로 와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걸 써볼게요. 어떤 때 쓰이는지. 80페이지에 우리 출제 유형 9번 2장 출제 유형 9번 폴더에 있는 완전 정보 01 문제를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 열어보시고 여기서는 먼저 1차, 2차, 3차, 4차 결석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결과는 1차에서부터 4차의 그 평균이 1차, 4차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는 통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시험으로 표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다. 라고 하니까 역시 if가 필요할 것 같네요. 먼저 if를 써볼게요. 이 방선우 씨가 그럼 통과를 했나 못했나? H3셀에 와서는 if 불러보시고요. if를 목록에서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뭐죠? 조건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1차에서 4차 평균값이, 그러니까 이 방선우 씨의 1차에서부터 4차 점수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이 평균값이 전체 1차, 4차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전체 1차, 4차 성적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거보다 이상이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결석수가 빈칸. 그러면 결석을 안 했다는 소리겠죠? 결석수가 빈칸이란 거는 뭐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 결석을 한 거고, 방선우 씨처럼 이렇게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착실한 뭐 그런 사람이 통과다. 뭐 그런 거네요. 그러면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이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죠. 네, AND 조건이니까 if 안에서 AND 함수를 쓰면 되겠죠. 네, 바로 해볼게요. if에서 이제 로지컬 테스트에는 저처럼 AND 가로 열고 AND 해서 가로를 꼭 열어주시고요. 네. AND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찍어서 저처럼 AND의 가로 안으로 오세요. 그럼 AND의 조건 1은
방선우의 그 1차에서 4차 성적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니? 하는 걸 물어보면 되겠죠. AND의 가로 안에 왔으면 로지컬 1으로 와서 AND의 조건 1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가 필요하겠네요. average 가로 열고 방선우 씨의 1차에서부터 4차 점수를 B3에서부터 E3을 이렇게 잡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거는 상대 참조로 내뜰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채우기 할 때 내려가야 되니까 다음 사람의 유리마 씨의 또 1차에서 4차 점수로 내려가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값이 더 크거나 같니 뭐보다 전체 그 1차에서부터 4차 성적의 평균 점수보다 그러면은 크거나 같니 해가지고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니 에버리지가 다시 나와야겠죠. 오탈 나노톡 주의하시고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에버리지 가로 안에는 뭐를 잡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 잡아야 되겠죠.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그 성적을 다 잡되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내려가면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점수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가로 안에 이렇게 B3에서부터 E12까지 잡았는데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평균은 밑으로 복사할 때 같이 내려가면서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네, 조건이 지금 조건 1이 이거고 AND의 조건 1이 이 방선우 이 첫 번째 사람의 그 평균 점수 값이 전체 1, 2, 3, 4차의 평균 점수보다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 1이었고 그 다음에 AND의 조건 2로 내려가서 AND의 조건 2는 로지컬 2는 뭐예요? 결석수가 비어있니?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결석수가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사람처럼 비어있는 사람이 통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비어있을 때 true가 나왔던 함수 있죠? is blank 함수가 여기서 쓰입니다. 네. is blank를 쓰세요. is blank 가로 열고 그래서 is blank에서 가로 열었으면은 이 결석수를 찍어야겠죠. 이 옆에 방선우 씨의 결석수를 G3를 찍고 G3은 상대 참조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또 밑으로 바뀔 때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is blank에 대한 가로를 닫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앞에 if로 오세요. 앞에 if를 찍어서 지금 AND는 이제 조건 1, 조건 2를 완성을 했지만 if는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ND의 조건 1, 조건 2는 완성이 됐지만 앞에 if로 돌아와서 앞에 if를 찍어서 이제 여기서 value if true면은 뭐라고요? 네, 통과. 네.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통과. value if false면 재시험이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면은 하여튼 이 AND의 조건 1과 AND의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선우 씨 같은 사람은 통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is blank가 이렇게 조건으로 쓰입니다.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 80페이지에 2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80페이지 2번 문제는 또 성명과 표 3을 이용하여 부양 공제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 3에는 성명이 박인호 씨, 뭐 이하정 씨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무래도 부양 공제 혜택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표 3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명이 목록에 있으면 박인호 씨는 지금 보면은 부양 공제 목록에 있기 때문에 표 3에 있기 때문에 부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맞죠, 그죠? 박인호 씨는. 네, 그러면 동그라미로 O로 표시하고 김하늘 씨는 어떻습니까? 김하늘 씨는 X가 나와야겠죠? 옆에 목록이 없죠? 표 3에 없지요? X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if와 is arrow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라고 했죠. is error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한번 써볼까요? 밖에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이런데 아무 때나 와서 는 is error 한번 불러보세요. is error. is error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괄호가 열리면 이거는 뭐 마법사를 불러도 되지만은 뭐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괄호 안에 1 나누기 0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true가 나오죠. 왜 true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0분의 1은 뭡니까? 에러죠. 0이 분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디바이드 0, 샵 디바이드 0, 0으로 나누기 오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오류니 가로 안에 값이 에러니 물어봤는데 진짜 에러인 걸 넣었으니까 true가 나올 겁니다. 에러인 경우 true를 돌려주죠. 근데 만약에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1 나누기 1로 바꿔보세요. 1 나누기 1로 바꾸면은 결과는 펄스죠. 1 나누기 1은 오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우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될 것 같냐면 저 목록에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표 3의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니 없니. 문제에서 if와 is, error 말고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매치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였죠? 어저께 배웠죠. 인덱스, 매치 뭐 중요한 함수로 제가 또 꼽았는데 vlookup, hlookup, 인덱스, 매치는 맨날 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함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하는 함수였죠? 찾고자 하는 값과 매치되는 값이 찾을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나 알려주는 함수였어요. 옵션도 있었죠.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는지 뭐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딱 맞는 값이 없을 때는 뭐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는 1을 쓰고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하여튼 매치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찾고자 하는 성명이 이 목록에서 몇 번째 있는지 첫 번째 있는지 두 번째 있는지 세 번째 있는지 네 번째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시죠. 여기 B16에 와서 는 매치를 쓸게요. 매치를 써서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먼저 lookup value는 찾을 값인데 찾을 값은 이 성명 옆에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성명을 여기에 들고 가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A16을 찍었고요. 그 다음 lookup array 찾을 범위 찾을 범위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매치의 찾을 범위는 한 열이나 한 행으로만 잡아야지 매치가 찾을 수 있지. 매치는 막 이렇게 다 잡으면은 매치는 옆으로 세알릴지 밑으로 세알릴지 그런 걸 결정을 못해요. 매치가. 그래서 지금은 룩업 어레이를 하나의 열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요. 찾을 범위.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채우기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도 신경 쓰세요. 네,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치 타입은 어떻게 찾을까요? 찾는 방법 세 가지 타입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뭘 쓸까요? 1, 0, 마이너스 1 중에서 뭘 쓸까요?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박인호면 박인호, 이하정이면 이하정.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찾는 게 vlookup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정확하게 찾는 건 항상 뭐라고요? 펄스 0입니다. 0. 네. 정확하게 찾으라고 0을 쓸 겁니다. 빵을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박인호 씨는 첫 번째 있다 하고 잘 나왔겠네요.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하니까 어때요? 오류가 뜨는 사람들이 있죠? 왜 오류가 뜹니까? 없으니까. 네. 여기 목록이 없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김하늘도 없고 이하영 씨도 없고 뭐 김시영 씨도 없고 영 붙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류가 뜨는 거죠. 근데 이런 오류가 뜨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오류가 뜨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죠. 네. 그럼 X라고 나와야겠죠? 이렇게 오류가 뜨는 사람들이. 박인호 씨는 공제를 받는 사람이니까 O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is 에러가 필요한 겁니다. is 에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오류가 뜬다면 뭐라고요? x라고요. 네. 계산된 값이 그러니까 오류가 떠서 is 에러 안에 들어가면 true가 되겠죠. 오류가 떠서 true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x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뭐 아니면 이게 불편하시면 여기 위에서 하세요. 여기 위에서 여기 수식 입력들에서 긴 수식은 저 위에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잘라내기 할게요. 매치로 구한 거 이거는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 if 함수를 쓸 겁니다. 네, 기면 뭐 X 그렇지 않으면 O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if의 조건에서 오류가 떴니 하는 거를 물어보려고요. 그 매치로 계산된 값이 오류가 떴니? 오류가 뜨면 x라고 했잖아요. 오류가 뜬 사람은 지금 x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떴니 하는 거 물어보려면 아까 is error 함수가 필요하겠죠?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is error 함수를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네, 오류일 때 true가 나오는 함수죠. 네, if의 조건식에서 is error 괄호 열고 가로 안에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 하십시오. 컨트롤 V. 그 is error 할 때 오타 넣지 마시고 또 is error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컨트롤 V 하고 가로는 닫아야겠죠. 끝에서 가로는 is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죠. is error 가로 열었으면은 컨트롤 V 하시고 is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죠. 끝에서 가로 닫는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 is error 안에 이렇게 매치로 구한 값에 대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에러면 true가 나올 거고 에러가 아니면 false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에러가 뜬 사람들이니까 x라고 해야겠죠. 네, x 대문자 x 그리고 value if false면 대문자 o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x, o 뭐 그 박인호 씨는 o, 김하늘 씨는 x 그런 식으로 잘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네,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보함수 그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또 중요한 그 배열 수식이 들어가네요. 네, 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배열 수식으로 넘어갈게요. 5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이제 가서 올릴게요. 나중에 주말에 올라올 거예요. 커마 1급은 특히나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 배열 수식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82페이지에 나온 그 배열 수식이요. 딱 봐도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죠. 네. 우리 뭐 저렇게 썸 안에서 막 조건이 들어가고 저렇게 희한하게 막 뭐 에버리지 안에서 맥스 안에서 막 조건이 들어가고 이런 수식은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커마 1급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수식인데요. 배열 수식 문제가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커마 1급 시험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82페이지에 지금 적혀 있듯이 배열 수식은 있잖아요. 작성법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수식을 입력해서 우리가 그냥 엔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엔터 하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수식 앞뒤로 중괄호가 붙는다. 그러니까 배열 수식이란 배열에 있는 배열이 딴 게 아니라 뭐 데이터 집합을 얘기합니다. 배열이 하나 이상의 항목. 그러니까 배열이 뭐 셀 여러 개를 잡았을 때가 배열이 될 수 있고 또 저런 중괄호 써서 집합을 만들었을 때가 배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배열 범위에 여러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여러 결과 변화도 동시에 반환시킬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열어놓은 파일에서 지금 현재 아마 이 완전 정보 1번이 열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이 내용에서요. 만약에 그 결과가 재시험인 사람들만 찾아내서 재시험인 사람들의 이 결석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재시험인 사람들만 찾아내서 재시험인 그런 결과 재시험인 사람들의 결석수의 합계를 구할 때 여기 우리 책에 82페이지에 적혀 있는 공식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물론 이걸 썸이프로 구할 수도 있겠죠. 썸이프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배열 수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열 수식은 특징이 뭐냐면 배열 범위에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지금처럼 이제 막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배열 범위에 뭐 이렇게 조건 재시험인 거 찾아내서 그런 재시험인 사람들의 결석수의 합계를 구해 봐봐. 네. 그런 걸 구할 수 있는데 그 배열 범위에 하나의 수식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빈칸에 이렇게 와가지고 는 썸, 네, 그 우리 책의 이 배열 수식 관련 공식에서 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도 따라해보고 싶으면 따라해보셔도 좋아요. 이 공식이 어떤 건지 지금 왜 배열 수식을 쓰는 건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조건을 괄호 안에 주고 있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곱하기 이후에 잡는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요거 그대로 공식을 써가지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는 썸에 썸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조건에 대한 가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썸이 원래 조건을 준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검정색 가로 안에서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열어가지고 조건에 대한 가로를 이렇게 열어서 조건 1이 이제 제가 방금 재시험인 사람들 결과가 재시험인 사람들을 찾겠다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 수식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만 딱 찍어서 셀 하나만 찍어서 이거 이꼴 재시험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근데 배열 수식은 안 그래요. 배열 수식은 동시에 계산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범위를 이게 딴 게 배열이 아니라 이런 게 배열이에요. 이렇게 배열 범위를 잡아서 이 배열 범위 안에서 지금 가로가 열려서 또 지금 조건에 대한 두 번째 그 가로가 열려가지고 조건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가로가 딱 열려가지고 지금 조건을 이 범위에서 재시험인 거 찾아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을 거예요.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리고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곱하기 이후에 앞에 있는 함수로 계산을 할 범위를 주는데 그게 기본 공식인데 계산 범위는 나는 결석수의 합계를 구하겠어 라는 의미로 곱하기 이후에 결석수의 범위를 쫙 잡으면요 정말 이 재시험인 거 발견되는 위치에 대해서 그 대응되는 위치에 대해서 결석수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썸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그냥 엔터를 제가 누르면 말도 안 되는 수식이 돼버리지만 이렇게 그냥 2밖에 안 나오지만 엔터를 눌렀을 때 근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다 나왔네요. 그죠? 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이런 표시가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고 방금 여러 개의 셀 범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셀 범위에 동시에 계산을 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셀 범위에 동시에 막 조건도 주고 동시에 합계도 구하고 여기 계산 범위를 딱 잡아가지고 동시에 그 범위 합계도 구하고 이렇게 지금 동시 계산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면은 하여튼 이런 표시 집합기호 표시가 생기게 되고요. 좀 특별한 수식이죠. 근데 조건도 하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우리 82페이지의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 막 두 개도 주고 있고 여러 개인 경우 또 두 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 1 곱하기 조건 2 또 뒤에 곱하기 조건 3 곱하기 조건 4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조건도 막 3개씩 4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에서. 근데 보면은 이런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는 일단 조건을 주기 위해서고요. 일반 수식으로 구하기 힘든 조건도 배열 수식을 써서 조건을 주면은 쉽게 또 작성해서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수식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셀 범위에 동시에 계산을 넣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배열 수식을 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1차 점수 곱하기 2차 점수 한 것들에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딱 해가지고 1차 점수 곱하기 2차 점수를 구해서 토탈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통째로 요것들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일을 하나의 수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반 수식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죠. 동시에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배열 수식으로 하면 이 통째로 이게 배열 1이고 이게 배열 2라면 어레이 1과 어레이 2를 통째로 곱해서 한 번의 썸으로 합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기에 밑에 빈칸에 아무 때나 이런 데 와 보세요. 이런 데 뭐 C13 이런 데 와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는 썸을 써 볼게요. 네, 이런 데 아무 때나 뭐 와서 하여튼 는 썸을 쓰고 썸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괄호가 열리면 괄호 안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일반 수식이 아니라서 1차 배열 범위를 1차 점수의 배열 범위를 쭉 잡는 거예요. B3에서부터 B12를 쭉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입력하고 곱하기 해서 2차 점수의 배열 범위를 쭉 잡는 거예요. C3에서부터 C12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계산하고 싶어서 이 범위 곱하기 이 범위 하는 것을 한 번에 계산하고 싶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그냥 엔터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엔터하면 해보세요. 대본에 에러 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식이잖아요. 이거는 에러지 않습니까? 샵 밸류 오류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냥 그냥 엔터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는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죠? 컨트롤 시프트를 딱 누르고 있는 채로 엔터를 누르면 계산이 됩니까? 네, 이렇게요. 계산 나왔죠? 그건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엔터는 동시에 계산을 못하지만 동시에 계산을 못해서 에러가 발생하지만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이 범위 곱하기 이 범위를 한 번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배열 수식입니다. 여러 개의 셀에 동시에 계산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집합 기호를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게 생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면은 그러면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 배열 수식 공식을 또 써볼 건데 네, 이 84페이지로 일단 와볼게요. 제가 한숨을 좀 쉰 이유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84페이지 내용이 84페이지에 완전 정보 그 2장 출제 요령 10번의 완전 정보 01 문제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작업 파일에 이제 2장 출제 요령 10번 폴더로 와서 완전 정보 01 문제를 열어보시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되게 좀 처음에 하기엔 어려운데 배열 수식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따로 뭔가 여러분한테 뭐 과제를 주든지 뭔가 자료를 좀 보충 자료로 해서 배열 수식의 그 기본 공식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따로 좀 만들어서 그냥 네,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풀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은 일단 따라해 보세요. 지금 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좀 어렵습니다. 표 3에 표 3을 참조해서 표 1의 B3에서부터 C5 영역에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썸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를 구하는 겁니까? 여기 B3 셀에는 뭐를 구하는 겁니까? 학과명이 경영학과이고 밑에 표 3에서 또 그 시행청 자격증의 그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인 그런 자격 취득 현황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조건이 그럼 두 개가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학과명이 경영학과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니 그죠? 근데 이제
배열 수식을 쓰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고, 배열 범위에다가 아까도 무슨 뭐 시험 결과가 재시험이니 하는 조건을 제가 한 번에 쫙 줘가지고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마음껏 일반 수식에서 줄 수 없는, 편하게 줄 수 없는 조건도 배열 수식을 써보면 그냥 배열 범위 쭉 잡고 물어보고, 배열 범위 쭉 잡고 물어보고 해서 조건을 쉽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조건을 또 여러 개 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 썸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하라 했는데, 또 특이한 게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원래 뭡니까?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썸이 개수를 구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원래 뭐였죠? 어저께도 해봤을 건데.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count A, count blank 이런 거 아닙니까? 앞에 잠깐 가보시면요. 앞에 82페이지에 잠깐 와보세요. 개수를 구하는 공식 보이나요? 82페이지에. 근데 원래는 count인데 개수를 구하는데 또 썸도 있죠. 여기는. 네. 원래 썸이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아닌데 배열 수식은요. 이 합계를 구할 범위 쪽에다가 아까 계산 범위를 제가 그 준 위치에다가 1을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수가 나온답니다.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하나로 일단 해볼게요. 그냥 일단 경영학과가 몇 명이냐 구해봅시다. 경영학과가 몇 명이냐 하는 거를 방금 앞에서 봤던 저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 범위 대신에 1만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경영학과가 몇 명 있는지 B3에 와서요. B3셀에 와서 는 썸을 또 선택하시고요. 괄호가 열리면 썸은 지원자 조건을 주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썸의 검정색 가로 안에서 조건에 대한 빨강색 가로가 열려야 됩니다. 가로를 색깔로 구분을 하세요. 조건에 대한 빨강색 가로가 열렸으면 조건은 학과명이 경영학과니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학과명 일반 수식이면은 여기 이렇게 학과를 딱 첫 번째 셀 하나만 찍겠죠. 일반 수식이면. 근데 아까 여러분 해봤듯이 배열 수식은 동시에 여러 개의 셀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11에서부터 C22까지 이렇게 다 잡을 거예요. 조건을 줄 때. C11에서부터 C22까지를 다 잡고요. 이 범위는 절대 참조, 물론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막 밑으로 가고 막 옆으로 가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을 할 때는 우리가 아마 여기는 행만 고정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일단은 절대 참조해 보세요. F4번 눌러서. 왜냐면 밑으로만 채우기 할 거라서 지금은. 나중에는 옆으로까지 채울 거면은 절대 참조하면 안 돼요. 열은 넘어갈 수 있도록 고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참조하는 게 맞군요. 얘는 절대 참조하는 게 맞고, 절대 참조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 이꼴 는 옆에 경영학과인 거 있느냐? A3 얘를 찍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할 거면은 이제 만약에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까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은 얘는 열만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얘는. 근데 지금은 그냥 밑으로만 채우게 할 거라서 뭐 다른 그 산업인력공단 저거는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 가지고 제가 학과명이 뭐 경영학과는 이것만 물어볼 거니까 그냥 냅둘게요. A3는 상대 참조로 냅두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곱하기 이후에 만약에 뭐 계산할 범위가 있었으면은 경영학과인 거 찾아내 가지고 뭐 만약에 여기에 뭐 점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쪽에 막 뭐 70점, 80점 이렇게 막 점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점수들의 합계를 구해라고 할 거면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으면 되거든요. 계산 범위로.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1을 줄 겁니다.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대응되는 위치에 1씩 들어가서 그 대응되는 위치에 1씩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가 되겠죠. 그게 곧. 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개수, 그러니까 1이 딱 들어가면 그 1의 합계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개수가 세알려지게 된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대신 이제 1을 쓰고 썸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고 밑으로도 한번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럼 경제학과의 개수나 컴퓨터 공학과의 개수도 잘 나옵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채우기를 해봤을 때요. 잘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건이 두 개였죠. 이렇게 학과가 뭐 경영학과니 경제학과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 손이 하는 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럼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배열 수식은 일부만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일부만 지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 잡아놓고 이렇게 다 잡아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 잡아놓고 여기 위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채우기 했는데 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세 칸이 다 잡혀 있는데 저 위에 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버려요. 그럼 다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이 수식이 다 들어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일부만 지우려고 해도 이것만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요.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실행 취소를 해서 돌리는 게 빠르고요. 컨트롤 Z로. 지금은 하나만 찍고 편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우고 하나만 찍고 편집을 할 거. 이제 뭐 잘못했을 때는 배열 수식 동시에 계산 넣는 거 아니면 여러 개의 셀에 수식을 동시에 작성하는 거 아니면 하나만 찍어놓고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건이 두 개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조건 두 개일 때는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그냥 이렇게 조건 두 개일 때는 이제 조건 1 곱하기 조건 2 해서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솔직히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계산 범위를 아예 안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곱하기 1 부분은 아예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예 생략을 하셔도 똑같이 개수가 나옵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건 1 곱하기 조건 2 뭐 곱하기 1은 뭐 넣어나 안 넣어나 똑같습니다. 계산 범위는 생략을 해도 얘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1, 2 그렇게 계산해서 개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B3셀에 와서 는 sum 이 문제는 sum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할 때 sum을 쓰는 거고요. 괄호 열리면 여기서 조건에 대한 가로 빨강색 가로를 먼저 열고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방금처럼 학과명이 경영학과니 하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신경을 좀 쓰세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밑으로 하고 옆으로까지 채우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양방향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달러를 좀 아까보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학과명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 거고요. C11에서부터 C22까지 쭉 잡았고 이 범위는 뭐 밑으로 간다거나 막 옆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학과명이. 그러니까 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하세요.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 뭐인 거? 이꼴 경영학과인 거 있느냐? 옆에 있는 경영학과 A3를 찍어요. 단 이 A3은 어떻게 할까요? A 열만 고정. 얘는 밑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과로는 바뀌고 컴퓨터공학과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옆으로 같이 막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학과명이. 그래서 A 열만 고정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혼합 참조가 필요합니다.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요. 됐으면은 조건 1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니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니 이런 게 조건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건 2에 대한 빨간색 가로를 열었으면 시행청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E11에서부터 E22까지. 이 범위 역시 절대 참조.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꼴 뭐인 거? 위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단 이거를 찍 때 이건 어떻게 할까요? B2는 어디 앞에 달러를 붙일까요? 밑으로 채우기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가 밑으로 따라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을 고정시켜야 되는 건 맞고 단 옆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B열은 넘어가게끔 냅두셔야 해요. 이 앞에만 달러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행만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네, 여기서 곱하기 계산 범위로 1을 넣어도 좋고 근데 그거는 생략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면은 생략을 해도 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괄호 닫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 보십시오. 그럼 개수가 잘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 상태에서 밑으로 채우고 또 옆으로 채우고 그 채우기도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채우고 손 뗐다가 또 이거 눌러서 옆으로도 채우고 잘 나오는지 결과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채우기 했는데 뭐 안 나오고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잡혀 있는데 6칸이 다 잡혀 있는데 요런 데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6칸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것도 그 여기 딱 와가지고 여기서 아 이거 뭐 잘못했다 해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돼요. 하나의 수식으로 몽땅 다 체인지 다 적용 올 이 수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내려가면서 바뀌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일부만 지울라 해도 안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상 닥치면은 이렇게 되면 지워지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만 바꿔도 막 다 따라 바뀌고 막 다 연결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이거 컨트롤 Z로 돌리는 게 빠르다 했어요. 컨트롤 Z 다 똑같아져 버리는 실수를 범했을 때는 배열 수식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럼 컨트롤 Z로 꼭 돌리세요. 네.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 컨트롤 Z 눌러서 딱 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만 찍어놓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든 뭐 아니면 뒤에다가 뭐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1을 쓰든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든 두 개 다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은 또 표 3을 참조하여 표 2에 F3에서부터 F700 자격증별 취득 명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련된 취득 명수. 근데 표 2에 E3에서부터 E7은 자격증명의 왼쪽 문자열의 일부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명의 왼쪽에서 세 글자, 뭐 왼쪽에서 두 글자 이렇게 막 추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레프트 함수도 당연히 쓰겠네요, 그죠? 레프트 함수를 또 쓸 것 같고, 카운트는 이제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 취득 명수, 개수. 근데 렌은 뭐 하는 함수입니까? 렌, L-E-N. 랭스 하면 뭐죠? 랭스 하면은 길이. 그리고 저번에 안 해봤나요? 하여튼 len 함수는 len 아, 는 len 하면 이게 원래 length가 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길이. 예, 근데 그 길이 텍스트 넣었을 때 텍스트 글자 수를 구해줍니다. 예, 글자 수 몇 글자니? 길이가 몇 글자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이 글자 수를 다 세알려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한번 써보세요. 여기 F3셀에 와가지고 는 len len 랭스의 줄임말 len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옆에 자격증 이거 찍어봐봐요. E3를 찍고 엔터를 하면은 글자 수가 나오죠. 얘가 세 글자다. 그렇게 나옵니까? 네.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면은 뭐 두 글자다, 다섯 글자다, 막 그렇게 나옵니까? 네. 렌을 써가지고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쓸 것 같냐면 레프트 안에 넣을 거예요. 이거를 레프트 안에 추출할 글자 수로 넣어서 여기 자격증명에서 세 글자만 추출해. 뭐 자격증명에서 뭐 두 글자만 추출해. 그런 식으로 쓸 것 같거든요. 밑에서 그걸 조건으로 뭐 하여튼 활용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렌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카운트가 뭐의 개수를 구합니까?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기억나십니까? 카운트는 뭐만 세알릴 수 있다고요? 숫자만 세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여기서 해보세요. 는 카운트 빈칸에 와서 카운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아까 구한 요런 거는 세알릴 수 있죠. 요런 거. 아까 여러분이 계산한 요런 거는 딱 범위를 잡으면 뭐 3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운트가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옆에 학과명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카운트가? 학과명을 잡아볼래요? 옆에 그러니까 이거 학과명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그거 구하려면 뭘 썼죠? 우리가? 카운트 A.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것만 구하고 그래서 A가 all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all.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를 쓴다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만 잡아야 된다. 숫자만 세알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걸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앞에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또 82페이지에 잠깐 가보세요. 이 카운트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카운트는 있잖아요. 지 혼자서는 배열 수식으로 안 쓰고요. 카운트는 꼭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만 씁니다. 보면은 배열 공식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um은 지 혼자서도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sum은 보면은 지 혼자서도 조건을 주고 뭐 if를 같이 동반해서 조건을 주고 다 되잖아요. sum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뭐 조건, 뭐 계산 범위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아까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sum은 또 if와 함께 동반해서 이렇게 조건, 뭐 계산 범위 이렇게 또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에버리지도 보면요. 카운트하고 에버리지만 유독 지금 잘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또 맥스나 민 다 되죠. 그죠? 라지도 다 됩니다. 보면은 뭐 스몰도 되고 뭐 인덱스나 뭐 그러니까 우리 매치 나중에 매치도 뭐 지 혼자서도 되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에버리지 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아이고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하고 카운트는 보면은 if가 꼭 붙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른 함수들은 대부분이 다 지 혼자서도 되고 배열 범위에 조건 줄 수 있고 뭐 if를 같이 동반해서 배열 수식 다 되는데 에버리지하고 카운트만 유독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만 가능하고 썸처럼 if 없이 해보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공식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배열 수식에서는 에버리지와 카운트는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만 쓴다. 물론 지금 문제에서도 뭐 카운트와 if를 쓰라고 했죠. 네. 계산 작업에서 뭐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카운트와 if를 쓰라고 에버리지와 if를 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필기 시험 같은 데서 배열 수식인데 에버리지 지 혼자서 하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카운트 지 혼자서 배열 수식으로 하고 있다. 중괄호가 붙어 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카운트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공식을 쓸 거고요. 이 공식을 쓸 것 같습니다.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볼 거예요.
if가 동반되면 있잖아요. 아까는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들어갔지만 곱하기가 아니라 if가 없는 배열 수식은 곱하기지만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가 들어가는, 그래서 얘는 컴마 찍고 계산 범위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f가 없는 배열 수식과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의 차이를 보면은 if가 없는 애는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고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헷갈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if는 생각해 보면 조건식 뭐 참일 때, value if true일 때, 그리고 value if false일 때 이렇게 가는데 value if false일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어디를 구하고 끝낸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생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계산 범위는 당연히 숫자만, 얘는 반드시 숫자만 새알릴 수 있다 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문자는 못 새알릴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를. 그럼 이 3에서부터 이 7 영역의 그 자격증명의 왼쪽 문자열의 일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기 F3에서부터 F7 영역의 자격증별 취득 명수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격증이 컴퓨터로 시작하니, 자격증이 워드로 시작하니 그거에 대한 개수를 구해 이 말이잖아요. 조건은 하나거든요. 는 카운트 불러볼게요. 카운트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마법사는 거의 안 쓰고 있죠, 그죠? 배열 수식은 아까부터. 왜냐하면 이게 마법사를 쓰면 배열 수식을 써도 되긴 되는데 불편해요. 가로도 너무 많이 열리고 왔다리 갔다리 막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열 수식에서는 뭐 마법사를 물론 써도 됩니다. 마무리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법사 안에서도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씁니다. if가 따라 붙고요. if를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if가 가로 열리면, if는 원래 특성상 조건을 바로 줄 수 있는 함수죠. if의 특성상 원래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value if true일 때, value if false일 때 이렇게 하는 함수니까. 그러면은 조건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자격증의 일부, 이 말로 지금 시작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증을 찾는 게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 글자 수만큼을 추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 자격증명에서 이 글자 수 지금 몇 글자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세 글자죠. 이 세 글자만큼을 추출을 했을 때, 세 글자만큼을 추출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그 배열 수식으로. 그러면은 그 값이 딱 이 컴퓨터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레프트를 써야 돼요. 먼저 레프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 가로가 열리면요, 가로 안에 텍스트는 일반 수식이면은 당연히 딱 하나만 찍어서 뭐 몇 글자만큼 가져와 이렇게 하겠지만 배열 수식이라서 D11에서부터 D22까지를 다 잡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요.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도 배열 수식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글자 수만큼을 추출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글자 수가 지금 다 달라질 거잖아요.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워드면 2글자, 정보도 2글자, 이거는 뭐 5글자 막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일단 이 범위는 잡아주고, 이 범위 참 어떻게 할까요? 이 범위는 밑으로 채우기 할 건데 절대 참조해야겠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컴마, 지금은 솔직히 세 글자만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밑에 워드는 2글자만 가져와야 되고 전자상거래는 5글자만 가져와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컴마 이후에 뭘 쓸 거냐면 렌을 쓸 겁니다. 글자 수를 세알리는 len, L-E-N, length의 줄임말 렌을 써서 렌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괄호가 열리면 옆에 있는 얘를 찍을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컴퓨터 E3 얘를 찍고,
얘는 상대 참조로 냅둘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갈 때 워드로 바뀌고 전자상거래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렌에 대한 가로를 닫을 거예요. 렌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아마 지금은 세 글자 나오겠죠, 그죠? 2, 3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레프트에서 세 글자만큼 추출해 이런 말이 되겠죠? 얘는 3이 나올 거니까 지금 얘를 찍었을 때. 그래서 레프트에 대한 가로도 여기서 핑크색 가로도 닫혀야 됩니다. 렌에 대한 가로 닫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까지. 그러니까 렌이 지금 이렇게 레프트 안에서 넘버 캐릭터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 수 우리가 추출할 문자열, 추출할 글자 수로 렌을 구한 거죠. 그리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가 이제 여기서 닫혀야 되는 거죠. 여기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글자 수를 세 글자만큼 추출을 했을 때 여기서 그럼 세 글자만큼씩 정말 추출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추출을 했을 때 그 값이 이꼴 뭐인 거? 이꼴 옆에 있는 컴퓨터니?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네. 이꼴 옆에 있는 E3니? 이렇게요. E3을 찍고 E3은 상대 참조로 냅둘 거예요. 네.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도록 워드로 정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에서 컴퓨터인 거 찾아라. 세 글자만큼 추출했을 때. 이 범위에서 두 글자만큼 추출했을 때 워드인 거 찾아라. 그런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 완성. 이까지가 조건 완성이고 그럼 컴마 찍고 value if true일 때 앞에 count로 계산을 시킬 범위. 제가 만약에 컴마 찍고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세알려라 해가지고 성명의 범위를 잡는다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계산 범위로 성명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절대 참조도 해야겠죠. 절대 참조하고 if에 대한 가로와 count에 대한 가로까지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누르면 빵명. 왜 빵명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은 못 세알리니까요. 카운트가. 조건은 맞았거든요. 근데 이름은 카운트가 세알릴 수가 없잖아요. 텍스트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숫자 범위가 있으면 솔직히 숫자 범위를 쫙 잡아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게 학번이 숫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문자일 수도 있거든요.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간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안 보이면 그냥 1을 넣어도 돼요. 아까 썸처럼 그 계산 범위 여기에 숫자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숫자 범위가 지금처럼 제대로 좀 안 보이고 애매하면 그냥 1을 넣어도 돼요. 숫자 또는 1 얘도. 근데 꼭 1이 아니더라도 이건 썸처럼 더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2를 넣어도 되고 뭐 3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개수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발견되면 일씩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개수를 세알려. 썸처럼 더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는 이게 몇 개니 개수를 세알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1을 넣든 2를 넣든 뭐 3을 넣든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보세요. 컴마 이후에 여기서 지금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로 넘어왔으면 1을 주세요.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와 count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 명수가 잘 나왔습니까?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취득 명수가. 여기서 이 내용은 지금 다 끝났죠? 아무튼 이렇게 저처럼 이게 조건이었고 이까지가 조건이었고 계산 범위로 1을 넣었는데 뭐 1을 안 넣고 뭐 다른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고 뭐 숫자 데이터 범위를 잡아도 됩니다. 그 대응되는 위치에 할 때 1씩 들어가서 그 1에 대한 개수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 뒤에 지금 85페이지 문제가 시험에서 진짜 배열 수식 한 2문제 정도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그 다음에 85페이지 문제를 해보면 더 어렵겠네요. 네. 완전 정보 002 문제를
열어서 해볼게요. 이거 하다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2장 출제 유형 10번의 완전정보 공이 문제를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계산 작업 5문제 나오는데 3문제 맞추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게 이 배열 수식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85페이지 문제를 해보시면은 진짜 와 이런 걸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패턴을 좀 알아놓으면 이게 몇 번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번 해보면 표 1을 이용해서 B18에서부터 E19 영역의 단과대학과 구분별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B18에서부터 E19 영역은 여기죠. 범위가 이렇네요. 근데 여기에는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을 또 이용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를 어저께 딱 한 번 써본 적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인덱스 안에서 매치를 쓰고 뭐 매치 안에서 라지 써가지고 최대값을 구해요. 첫 번째로 큰 값, 최대값, 맥스 대신에 최대값, 라지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웠는데, 그죠? 그걸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 번에 이해를 잘 못해서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해보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인문대학에서 이 취업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과가 뭐냐 하는 거 찾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나요? 이 자리가 뭐를 구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문대학인 것들 중에서, 인문대학들 중에서 취업 수가 최대 취업 학과. 바로, 그러면 이거겠네요. 국어국문학과. 아, 아닌가? 근데 왜 똑같은 게 있지? 어,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 단과대학과 구분별 그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별도 좀 나뉘는 거구나.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함수를 사용한 그 배열 수식으로 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단과대학, 인문대학 중에서 지금 최고로 많이 취업을 한 그런 학과는 뭐 국어국문학과가 맞죠? 취업 수가 제일 많으니까. 네, 네, 국어국문학과고 사회대학 쪽에서는 또 제일 많이 취업한 학과가 뭐 행정학과잖아요. 행정학과.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오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구분별로.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 인덱스 함수를 제일 앞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함수니까. 매치는 뭐 하는 함수였습니까? 매치는 아까 써봤잖아요. 매치 몇 번째 네, 세 번째 있다, 뭐 다섯 번째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라지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그몇 번째로 큰 값,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함수는 없어요 지금.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인덱스 함수를 제일 앞에 쓸 거고요. B18에 와서는 인덱스 불러보세요. 인덱스를 더블 클릭하고 이거는 마법사를 제가 잘 안 쓰죠. 아까 마법사 거의 안 썼죠. 왜 그러냐면 가로가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배열 수식은 마법사를 쓰면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너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마법사를 써서 해도 되긴 되는데 마무리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근데 뭐 굳이 저는 이 배열 수식은 마법사를 잘 안 써요. 가로 때문에 너무 많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덱스의 어레이 범위는 어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인덱스 함수가 우리 어제 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찾을 범위, 특정 행, 특정 열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찾을 범위 내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뭐 매치 이런 거 썼던 것이 이런 행 번호 같은 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 번호나 열 번호 같은 거를 매치가
구해주고, 네, 매치는 번호가 나오니까 몇 번째 있다, 다섯 번째 있다, 세 번째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먼저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배출한 학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에 결과가 나와야 될 때, 배출 학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레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이렇게 다 잡아도 좋지만, 이렇게 다 잡으면은 열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열 번호가 2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의 이 컬럼 넘버는 생략도 할 수 있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잡으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2를 적으로 가야 되고요. 학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과면. B, B3에서부터 B14만. 이렇게 잡으면은 열 번호는 신경 꺼도 됩니다. 열 번은 어차피 1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생략도 할 수 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대괄호 붙은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열을 하나만 잡으시고, 절대 참조는 꼭 하세요. F4번 눌러서. 얘가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어레이는 이렇게 학과만 잡으면 열 번호는 신경 꺼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 번호만 잘 구하면 되겠죠? 네, 이제 컴마 찍고요. 컴마 이후에 로우 넘버. 행 번호는 어떤 학과를 찾는 겁니까? 일단 단과대학 중에서 인문학과이면서 또 취업의 그 최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과를 찾아야 되겠죠. 네.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네. 맞죠? 네. 근데 그런 단과대학 중에서 취업이 최대값인 게, 몇 번째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치를 써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컴마 이후에 이제는 그러면 매치를 쓸게요. 매치. 매치를 더블 클릭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 가로 열렸으면은 룩업 밸류가 매치로 찾을 값이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이면서 일단 이 자리만 생각하면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이면서 취업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치로 찾아야 될 값이 인문대학 중 이 취업 점수가 최대로 높은 그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라지가 필요합니다. 라지. 라지를 써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K를 1로 줬었죠. 어저께도. 네. K를 1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룩업 밸류가 이제 라지인데 라지도 그냥 뭐 무작정 이 취업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 이렇게 하는 거면은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죠?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인 것 중 취업 성적이 최대값인 걸 찾아야 되죠. 그러면 라지도 여기서 배열 수식으로 가야 됩니다. 라지의 배열 수식은 또 어떻게 쓰냐면요. 아까랑 비슷한데 라지에서 괄호 열어서 조건 주면 돼요. 아까 썸으로 우리 했듯이. 네. 그리고 곱하기 계산 범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라지의 특성상 컴마 K가 하나 더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라지는 원래가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집합에서 K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라지에서 바로 연 다음에 위에서 할게요. 여기 길어지는 수식이라서 수식 인정 쪽에서 할게요. 어레이를 일단 잡기 전에 조건을 먼저 줄 거고요. 조건에 대한 가로 여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볼게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거니까 나중에. 일단 가로를 신경 쓰세요. 이 라지의 가로 안에서 지금 조건에 대한 녹색 가로까지 열었고 조건이 일단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으세요. A3에서부터 A14요. A3에서부터 A14.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네, 절대 참조. F4번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꼴 뭐인 거? 이꼴 옆에 있는 여기 인문대학 아까 적혀 있었죠. 그죠? 얘를 찍어주려 하는데 얘가 안 찍히네요. 겹쳐져가지고. 안 찍히면은 그 밑에 셀을 찍든지 위에 셀을 찍든지 해서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방향키로. 키보드 방향키로. 그 위에 셀을 찍어서 뭐 아래쪽 방향키로 이동한다든지. 네,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네. 그리고 A18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A18 얘는 밑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옆으로 같이 넘어가면 안 되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A10만 고정.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가로 닫고 뒤에 끝에서 가로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작성한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이 지금 만드는 이유가 이 찾을 값으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매치 찾을 값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건까지 완성을 한 거고 그러면은 곱하기 해서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곱하기 해서 라지로 계산을 할 범위. 바로 저 취업 점수. 이 3에서부터 이 14까지. 이렇게. 여기도 보면 옆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만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옆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창업 점수로 가야 되고 진학 점수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은 고정하면 안 되거든요. F로 G로 바뀌어야 되는데 3에서 14는 고정이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만 고정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어레이가 완성. 라지에서 데이터 집합 완성. 그 다음에 컴마 찍고 K는 얼마? K는 1로. 컴마 이후에 K는 1로 주고 가로를 닫으세요.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럼 여기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았으면 여기까지가 룩업 밸류 완성. 네, 여기까지가. 이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 네, 일단 저를 따라서 부탁 좀 해보시고요.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네, 그 다음 컴마 찍고 이제 룩업 어레이. 룩업 어레이는 찾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대값을 구한 거고 그러면 진짜 최대값이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22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찾을 범위. 찾을 범위는 여기서 물론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있나 두 번째 있나. 근데 이거 찾을 때도 무작정 여기 다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걸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22가 지금은 여기만 딱 있지만 우연히도 사회대학 쪽에서도 22짜리가 또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겹치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회과학대학에서 22짜리가 있으면 똑같은 이거의 구한값이 22인데 다른 대학에서 22짜리가 있으면 또 그거 찾거든요. 정확하게 찾으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엉뚱한 학과가 나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연히 또 다른 대학에서 22짜리가 있지 말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구했다고 무조건 여기 이거 그러니까 이 인문대학에서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을 범위를 어, 여기서 일단 다시 조건을 줘야 돼요. 가로 열어가지고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다시 열어서 어떤 조건을 주냐면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인 것 중에서만 찾으라. 찾을 범위에서. 이건 배열 수식이라서 찾을 범위에서도 조건을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를 컴마 이후에 룩업 어레이 쪽에서 가로를 지금 또 열어가지고 다시 단과대학 A3에서부터 A14를 잡고 F4번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까랑. 이꼴 또 A18 인문대학. 네, 이거 A10만 고정.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그리고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찾을 범위. 찾을 범위는 이 취업 성적. 네, 그러니까 이건 룩업 어레이에서도 조건이 또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지금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인문대학인이 하는 조건이 한 번 더 들어가서 곱하기 계산 범위를 취업에 해당하는 범위. 이렇게. 여기는 또 아까 전에 했듯이 옆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눌러서 3하고 14만 달라붙이는 거.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룩업 어레이 완성.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 보세요. 컴마 찍으면 매치 타입 물어보죠.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찾으라고 할 거예요. 정확하게 찾는 건 뭐였죠? 0이죠. 컴마 찍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 그리고 가로 잘 닫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까지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학과가. 되게 어렵죠? 다음 시간에 일단 이거는 다시 할게요.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봤을 때 결과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맞추기 힘들고 구하는 곳이 있나요? 표 1을 이용해서 B23에서부터 여기네요. B23에서부터 C
B23 영역에는 남녀의 취업률을 표시한다. 근데 남자의 취업률을 예로 들면 남자 취업자 수 나누기 남자의 졸업자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백분율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에 해가지고 51.61% 그렇게 나오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sum 함수와 round 함수를 써서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해볼게요. 남자의 취업자 수 구할 때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의 취업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 할 때 썼던 이 공식 쓸 거예요. 이 공식 해볼까요? 네. 이 공식이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별이 남자니 성별이 여자니 하는 게 조건이고요. 계산 범위는 뭐 졸업자면 졸업자 합계, 뭐 취업자면 취업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일단 해봅시다. 여기에 B23에는 먼저 남자의 취업자 수를 구해볼 겁니다. 는 해서 sum을 선택하고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게요. 조건에 대한 이 빨간색 괄호를 열었고요. 그리고 괄호 중요합니다. sum은 지 혼자 조건을 못 주기 때문에 if가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 괄호가 중요합니다. 이거 조건이 성별이 남자니 하는 걸 물어보려고요. 그러면은 먼저 성별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저처럼 C3에서부터 C14까지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하여튼 C3에서부터 C14 범위를 쭉 잡되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C3에서부터 C14 이 범위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예요. 절대 참조를 하고 왜냐면 옆으로 채우기 할 거니까. 옆으로 채우기 할 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 뭐인 거? 이꼴 남인 거 있느냐? B22를 찍을 거예요. 단 이 B22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이건 옆으로만 채우게 할 거니까 상대 참조로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냅둬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네. 상대 참조로 냅둘 겁니다. 뭐 물론 뭐 22행만 고정시켜도 잘 하시는 거지만 22행만 고정시키든 상대 참조로 냅두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만 채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여기는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따라 넘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조건에 대한 가로 닫혀야 됩니다. 조건에 대한 빨간색 가로 닫고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온다 했죠. 아까 전에 sum 지 혼자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if가 없는 배열 수식은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취업 제가 지금 먼저 이 지금 85페이지 밑에 2번 문제는 85페이지 2번 문제는 취업률을 구할 때 남자의 취업자 수 나누기 남자의 졸업자 수 하려고 그래서 취업자 수를 먼저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취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취업에 해당하는 범위 바로 E3에서부터 E14까지 이 범위도 어떻게 할까요? 네, 절대 참조를 해야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시오. 네, 취업의 범위도 옆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 채우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가로 닫을래 하면 예스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왔죠. 뭔가 백분율로 돼 있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여튼 백분율이니까 88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제 뭐 할 겁니까? 뒤에다가 네, 그 남자인 사람의 졸업자 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 괜히 뭐 고생하지 말고 요거를 복사를 해볼래요? 이거 컨트롤 C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밑에 아니 밑에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끝에 와서 슬러시 넣고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슬러시를 입력하고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뭐를 바꿔줄까요? 위에서 하세요. 위에서 헷갈리면 위에서 하세요. 저 위에서. 네, 지금 슬러시 넣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똑같은 게 취업자 수의 합계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뭘로 바꿀까요? 이거를 네, 졸업자 수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에서부터 24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든지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든가 옆으로 옮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잡으세요. 이거 지우고 아니면 딜리트 이렇게 블록 지정을 딱 해가지고 졸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 범위도 어떻게 할까요? D3에서부터 D14도 절대 참조해야겠죠?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하세요. 절대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요걸로 바꿔준 겁니다. 네, 그 지우고 다시 이렇게 졸업자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이걸 컨트롤 V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남자들의 취업자 수, 그 남자들의 졸업자 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바꿨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결과 70.40%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한다. 옆으로 채우기 해볼래요. 그 여자도 이렇게 67.20% 나왔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반올림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반올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잘라내기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뭐 하여튼 수식을 네. 이렇게 는 빼고 잘라내기를 하신 후에 는 빼고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X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 만큼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죠? 네,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라운드를 쓸게요. 아까 라운드 업도 써보고 라운드 다운도 써보고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니까 라운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법사를 불러도 돼요. 네, 함수 마법사를 불러도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배열 수식을 잘라내기 했죠. 마법사가 의외로 똑똑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마법사를 불러서 배열 수식을 붙여넣기 하면요. 여기에 배열 수식을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열 수식으로 인식합니다. 마법사가.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로 반올림 처리할 거면 배열 수식 부분을 라운드로 지금 반올림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라내기 해서 라운드에서 마법사를 불러서 하셔도 좋아요. 네, 직접 해도 좋지만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소수점 이하 얘가 뭐라고 했어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2로 하면은 이게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가 백분율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냥 2로 하면은 7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2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소수점 이하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2가 아니라 그냥 2면은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뒤에 이거 백분율이니까 뒤에 네 자리까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4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로 해주세요. 네. 맞잖아요. 이게 백분율이니까 백분율 하면은 0.7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2 하면은 지금 70%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2 하면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2로 하지 말고 4로 하십시오. 4로 해주시면 뒤에 원래 네 자리까지 남도록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이게 백분율로 처리가 되면 70.4 얼마, 70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4로 해주시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뭐 바뀌는 사항은 별로 없어 보였네요. 그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라운드 함수를 쓰기보다는 원래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한번 제가 해보겠지만 그 83페이지에 나오는
퍼센타일 함수를 쓰면은 되거든요. 이런 거는 100분위 수를 딱 맞출 때 어떤 계산한 범위에서 100분위 수를 딱 맞출 때 퍼센타일 함수를 쓰거나 그런 문제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요. 네, 오늘 수업한 것까지 다 올릴 거예요. 네, 주말에 제가 다 올릴 거니까 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